7장 이민자 추방과 봉사활동의 아이러니. 현재 이민 문제만큼 집단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이슈는 또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자는 나, 우리 가족, 내 조국처럼 작은 집단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는 성별, 나이, 국적을 초월한 지구촌이라는 공동체가 최우선이다. 보수주의자는 개인의 권리를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불법 이민자가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장벽을 쌓자는 황당무계한 제안이 의외로 열렬한 지지를 받는 이유다. 반면 진보주의자는 모든 이들을 공동체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혈기 넘치는 혹자는 이민법의 전면 철폐까지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민자 무리가 눈앞에 진짜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 질문의 정답을 제시하는 마땅한 연구 데이터는 아직 없다. 하지만 현재 지향적 화학물질들이 총동원되는 직접 체험은 정책만을 세우는 도파민 주도 활동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좋은 신뢰가 있다. 2012년 7월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기사인 오큐파이 스프링스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기사였다. 이 단체가 들고 일어난 표면적 이유는 이랬다. 햄프턴 동부 스프링스 지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한 가족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한 집에 모여 살면서 명백히 주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가난한 새 이웃이 세금 부담을 늘리고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진짜 이유였다. 그런 이유로 급진적 진보주의 성향으로 유명한 미국의 부촌 햄프턴 심정부에서 뜻밖에도 이런 사회단체가 조직된 것이었다. 더불어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가 주도한 또 다른 연구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 공화당이 여당인 주들보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들의 주거법 조항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 저소득 노동계층의 정착이 훨씬 어려웠던 것이다. 예를 들면 가구당 거주 인원수의 상한선을 낮게 잡거나 거주 허용 구역을 한정해 빠듯한 예산 안에서 매물 선택의 폭을 좁히는 식이다. 국경에 벽을 쌓아 이민자들의 월북을 막자는 발상은 아인슈타인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 정의를 향한 열정과 사회적 책임감은 이렇게나 강렬한데 가급적이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싶지는 않니 나도 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의 보수주의는 이 천재 과학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궁문화가 뿌리채 흔들릴까 두려워 불법 이민자를 내쫓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가해 혐오감이 역설적으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보수주의의 이런 역설은 윌리엄 설리번이 보수 성향의 온라인 일간지 아메리칸 싱커에 기고한 글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쪽에서 이민을 둘러싼 열띤 논쟁이 벌어질 때 몇몇 보수 인사는 곰 인형과 축구공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을 대동하고 멕시코 접경지대를 방문한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물을 대접하는 교회단체의 봉사활동에 손을 보태기 위해서다. 물론 모든 것이 정치적 쇼라는 냉소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보는 모든 보수 성향 국민들의 심리에 내재한 핵심 가치관과 찰떡같이 맞아떨어진다. 현상 유지를 지향하면서도 가해 혐오감에 이끌려 사회적 야자를 돕는 기현상이다. 8장. 간단한 실험으로 정치적 성향도 바뀐다. 사회적 위기가 구성원들을 보수적으로 만든다면 아마 그 반대도 가능할 것이다. 정치와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연구하는 제이미 네이피어 박사는 실제로도 그렇다고 말한다. 게다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다. 손 세정제를 옆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 보수적 사고를 강화했던 것처럼 상상력을 이용한 간단한 훈련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 박사는 보수 성향의 피시험자들에게 한 가지 상상을 하도록 지시했다.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어서 무슨 짓을 해도 다치지 않는다는 상상이었다. 그런 다음 피시험자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조사했더니 경향이 이전에 비해 진보 쪽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상상에 불과할지언정 무슨 짓을 해도 다치지 않는 무적이 되니 두려움이라는 현재지향적 감정은 수그러들고 도파민이 활발해져 정치 이념까지 달라진 것이다. 그런데 혹시 내용과는 별개로 상상,
행위 자체에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상상은 오롯이 도파민이 매개하는 정신 활동이다. 실제로 몸을 쓸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도파민 회로를 깨운 상상 훈련 자체 덕분이었을까? 아마도 그런 것 같다. 같은 맥락의 연구를 하나 더 살펴보자. 추상적 사고는 도파민 회로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다. 추상적 사고 덕분에 우리는 어떤 사건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큰 배경을 이해한다. 오감에 의존하는 경험은 물리적 세상에만 집중한다. 실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재지향적 회로가 주관하는 이 정신활동을 학계에서는 구체적 사고라 부르고 하급 기능으로 간주한다. 이와 비교할 때 추상적 사고는 상급 기능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사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집단에게 더 적대적일까? 게이, 레즈비언, 무슬림, 무신론자 등 나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평온한 나의 일상을 무너뜨릴 위협으로 인식할까? 이 점이 궁금했던 몇몇 학자들이 뜻을 모아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팀은 그들에게 하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설명한 두 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가령 초인종을 울리는 상황에 대해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른다. 두 번째는 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PC험자는 둘 중 더 낫다고 판단되는 설명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연구팀은 평소에 게이, 레즈비언, 무슬림, 무신론자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 표시하도록 각 PC험자에게 요청했다. 이 단계에서 연구팀은 구체적 설명을 택한 사람들이 소수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다음 단계 실험의 목적은 이 감정을 추상적 사고 훈련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팀은 운동을 주제로 골랐다. 사고 훈련의 주제는 집단 갈등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시험자들에게는 건강 관리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상황을 떠올리도록 요청했다. 그런 다음 피시험자 절반에게는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운동이 왜 중요한지를 물었다. 그 결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받은 첫 번째 그룹은 소수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반면에 왜? 라는 질문을 받은 두 번째 그룹은 소수 집단에 대한 호감도가 한결 높아졌다. 엄청난 태도 변화였다. 이처럼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보수주의자를 진보주의자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비슷한 효과를 내는 특별한 전략이 하나 더 있다. 보수주의자가 보수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회로, 즉 현재지향적 화학물질 회로를 공략하는 것이다. 특히 공감을 부추기는 게 효과적이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보수주의자의 특징을 역으로 이용한다는 데 있다. 집단으로서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면서도 개인이 되면 빈민촌의 음식과 장난감을 퍼주는 보수주의의 양면성 얘기를 다시 해보자. 현재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대체로 이민자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민자가 실제로 대면했을 때 저절로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그들이다. 본능이라고 해도 좋을 이 능력의 잠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할리우드 방송 작가들이다. 작가들은 영리하게 시청자의 공감 능력을 한껏 자극하는 스토리를 전국에 내보냄으로써 일명 LGBT라 일컫는 성소수자 집단의 목소리를 높인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황금 시간대 TV 프로그램에 주연으로 등장하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바로는 그 비율이 4%였다. 이 숫자는 최근 갤럽이 조사에 공개한 미국의 성소수자 비율 3.8%와 매우 비슷하다. 이들은 실제로 시청자의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킨다. 더 할리우드 리포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가 성소수자가 나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동성결혼을 더 지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 데이터를 2012년 대선 결과와 연계해 분석해보면 더 재미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13%가 TV 시청 후 동성결혼 지지 생각이 커졌다고 고백한 것이다. 구체적 사고력을 높여 공감 회로를 켜는 전략이 한 번 더 먹힌 셈이다.
9장. 힘이 아닌 아이디어로 통제하는 것이 정치다. 정부 성립의 관건은 통제력에 있다. 민중이 권력에 정복당해 마지못해 머리를 조아리거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대부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할 때 정부는 생명력을 얻는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세워진 국가들의 공통점은 권력을 쥔 소수가 나머지 다수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국정은 도파민 주도 활동이다. 한참 먼 곳에서 추상적 개념인 법률을 통해 대중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혹 법 집행을 위해 현재지향적 수단인 폭력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은 흔치 않다. 국민은 국가의 물리적 힘이 아닌 아이디어를 따른다. 정부의 모든 활동이 본질적으로 도파민을 매개하는 까닭에 현재지향적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보다는 진보주의가 더 요란하고 열성적이다. 진보주의자 500명이 거리 행진을 한다면 그것은 시위의 전초의 전일 공산이 크다. 반면 행진의 주체가 보수주의자들일 때에는 10중 8구 퍼레이드 행사라고 보면 된다. 또한 진보주의자들은 공공정책으로 더 과감한 실험을 시도하기 요구하며 저널리즘처럼 국정에 간섭하기 좋은 분야에 강한 매력을 느낀다. 반면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먼 거리에서 국민을 원격 조정하는 정부를 더더욱 불신한다. 그런 까닭에 보수주의자들은 지방정부의 일에 더 활발히 참여하며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나 더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에서 센 입김을 발휘한다. 거리는 중요하다. 폭주하는 열차의 딜레마를 다시 생각해보면 감정을 배제할 때 자원 확보가 보다 용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많은 규정이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누군가에게는 손해를 입힌다. 절대 다수의 이익을 위한답시고 소수에게 해를 끼치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한다. 그래야 양심의 가책이 덜하다. 말하자면 거리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결정이 초래한 직접적 결과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 정치인은 말 한마디로 세금을 올리고 예산을 자른다. 그러나 거리가 유지되는 한 현재지향적 회로가 정치인의 공감 능력을 선동해 다른 일에 개입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진보주의자의 뇌나 보수주의자의 뇌는 확연히 다르고 둘을 서로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사실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 정치판은 반대와 대립이 일상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없으면 더욱 치열한 피투성이 난장판이 된다. 사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국민에게 최선인 해결책의 표를 던진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정치 게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진보주의의 진심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고 보수주의의 진심은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임을.